네, 자본시장에서는 단기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리고 장기금리와 주가의 경우에는 미 대선 결과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완만한 신용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김현수 과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 중 하나인 금융시장 동향 자료 작성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을 모시고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유창원 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안재원 과장입니다. 이번 1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로 25bp 인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금융시장 동향의 자료도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이 되었을 텐데 지난 금통위 이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10월 기준금리 인하와 11월 미국 대선의 영향이 금리, 주가 등 가격 변수에 각각 엇갈리게 반영되면서 금융 여건의 완화 흐름이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 10월 11일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25bp 인하하였는데 그 이후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자본시장에서는 단기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리고 장기금리와 주가의 경우에는 미 대선 결과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국내 장기금리를 보시면 지난 금통위 이후에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와 수급 여건의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미금리 역전폭도 크게 확대됐는데요. 특히 11월 중순에는 3년물과 10년물 역전폭이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국고채 금리가 미 국채 금리와 상당히 높은 동조성을 보여왔는데요. 10월 이후로 미 국채 금리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적 영향이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채 수급 여건이 양호한 점, 이러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트럼프 정책 중 감세와 재정 확대는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단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국내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이 축소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경기와 물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기대 단기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국고채 금리의 상승을 제약했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장기금리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수급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 중 국고채 발행량이 예년 수준을 크게 하회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대외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간 프리미엄의 확대 압력이 일부 상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국채 발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이나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도 금리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내 장기 금리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국내 장기 금리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반영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책의 정책 강도, 국고채 발행 규모와 속도,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긴축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시장 기대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국내 단기 금리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10월 하순 이후에는 연말 투자 수요가 약화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채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는 어땠나요? 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우량물과 기준금리 간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투자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또 발행 시장에서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소폭 순발행되었고요. 발행 물량도 대체로 원활하게 소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통위 이후로 큰 폭 하락한 모습이에요. 네, 코스피는 금통위 이후에 미국 대선 결과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큰 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관세 인상,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예상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도 좀 부각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소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요 수출업종인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특히 칩스법이나 IRA 관련된 보조금 정책이 사라질 경우에 국내 2차 전지나 반도체 기업, 이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줄어들거나 혹은 신규 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주가의 하방 요인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로 방산이나 조선업이 같이 포함이 되곤 하는데요.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를 보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네요. 네, 외국인은 AI 반도체 개발 이슈와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황 둔화에 주로 영향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미 대선 이후에 대외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미국 신정부 구성 이후에 발표되는 세부 정책 내용에 따라서 업종별 주가 흐름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유입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채권 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8월에서 10월 중에는 좀 이례적인 큰 폭의 유입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고 또 이로 인해서 단기물 만기도래 자금의 재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입세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신용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완만한 신용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여수신금리에 미친 영향부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먼저 대출금리를 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지난 금통위 이후 대출금리는 가상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계 주담대 금리는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도 더해지면서 큰 폭 상승했습니다. 기업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대출 금리가 단기 지표금리 하락폭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는데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일부 은행이 가상금리를 인상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은행 수신금리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은행 수신금리도 단기금리 영향을 받아서 소폭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여수신금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여수신 금리 변동폭은 전반적으로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에 비해서 크지 않은 편입니다.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5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 여수신 금리 움직임을 보면 수신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통상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에 여수신 금리가 평균적으로 20bp 정도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수신금리 변동이 제한적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선반영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장단기 시장금리가 금년 초 이후에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를 반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전에 이미 많이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본 기준금리 인하 전 여수신금리 하락폭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인하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고요. 이렇게 선반영 효과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여수신금리 변동폭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금리 측면에서 보자면 은행들이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인상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7월 하순 이후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연간 경영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그간 대출 경쟁 과정에서 크게 낮춰왔던 가상금리를 좀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경우에도 은행들이 수익성과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서 저리대출을 좀 지양을 하고 가상금리를 상향 조절하면서 대출 영업 강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자면 일단 금년 4분기에는 예수금과 은행채 만기도래가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자금을 조달하려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를 좀 유지하면서 자금 이탈을 막으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최근 이제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 상태에서 예금금리를 낮추게 되면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점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여수신금리에 제대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질문이 이번 금통위 기자간담회에도 똑같이 이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 하면 이제 짧게 보지 말고 긴 시기에서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여수신금리 이제 하락폭이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선반영 효과까지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여수신금리에 대체로 원활하게 파급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신규 취급액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 대출과 수신금리 하락폭이 10월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한 차례 추가 인하까지 이제 반영한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전에 나타났던 대출금리 하락폭이 일부 좀 상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취급액 금리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차주 이자 상환 부담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잔액 기준 대출 금리가 금년 들어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과 가계 모두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었고 향후에도 기존 대출이 금리 갱신이라든지 대환 시에 낮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자 부담이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여수신금리의 움직임이 과거 금리 인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선반영 효과를 반영을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여수신금리에 제대로 원활히 파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10월 중 증가 규모가 일시적으로 소폭 확대되었네요. 네, 10월 가계대출은 전월인 9월에 비해서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대출 항목별로 보자면 주택 관련 대출이 전월에 이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지만 기타 대출은 전월에 있었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소멸되면서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11월 들어서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제 둔화 흐름을 지속하면서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이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0월에 대출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주택 시장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업권별로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은행권은 최근 주택거래 감소의 영향 그리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서 증가폭이 상당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이제 일부는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비은행권에서 늘어난 대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주택이라든지 신축 아파트 입주 관련 자금들, 그러니까 즉 실수요 관련된 자금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투기적 수요가 혹시 비은행권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9월 이후 주택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은행권에 이어서 비은행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수단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어땠나요? 네, 10월 기업 자금 조달은 전월에 비해서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은행 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이제 증가 규모가 늘었는데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 대출은 이제 분기 말 일시상환분이 재지급되면서 늘어났고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10월 부가가치세 납부와 시설 투자 관련 자금 수요로 인해서 이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수부진 업종과 관련된 자금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채나 주식 등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흐름도 궁금합니다. 네, 직접 금융 조달은 회사채가 순발행되고 CP나 주식 발행도 이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순조달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기준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역전되었던 현상이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수요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일부 기업들이 시설 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7개월 만에 순발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 규모는 상당폭 줄겠지만
기업들이 자금 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금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업들이 통상 연말에는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서 이제 신규 자금 조달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연말까지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좀 이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연말 기관들이 기업 북클로징으로 인해서 회사채나 이제 CP 투자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 텐데 대출도 일부 은행들이 이제 좀 대출 태도를 이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가계 대출에 비해서는 기업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완화적인 편의점을 고려할 때 아마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일까요? 네, 10월 은행 수시는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이 4, 4분기 대규모 예수금 만기 도래와 LCR 규제 비율 관리를 감안했을 때 은행들이 좀 예금 유치 노력을 강화한 영향으로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시출책 예금은 법인들이 지난달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서 이제 예치를 했던 자금과 이번 달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자금들을 이제 인출하면서 상당폭 감소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과 자산운용사의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수시는 이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고 자산운용사는 MMF와 채권형 펀드 중심으로 늘어났습니다. MMF는 법인들이 분기말 이제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서 인출했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되었고 채권형 펀드는 이제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채권 투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선거의 영향이 금리, 주가 등 주요 가격 변수에 각각 엇갈리게 반영되면서 금융 여건의 완화 흐름이 다소 주춤해졌다는 평가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떠한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 트럼프 2기 정부의 세부 정책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외 경기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전개 양상에 따라서 주요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주택시장 안정세와 가계대출 둔화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금융 여건 변화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제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그리고 금융권의 대출 취급 상황, 업권 간 풍선 효과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말 기관들이 북클로징과 이제 대규모 예수금 만기 도래로 인해서 자금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다소 타이트해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취약기업과 비은행의 자금 조달 상황, 그리고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류창훈 과장님, 안재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12월에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없는 달이어서 저희는 한 달 쉬고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달 남은 2024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